네, 먼저 저희 뭐 많이 알고 오셨겠지만 올해 상반기에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이제 공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상도 수상하셨고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 이렇게 영화제를 좀 돌면서 돈다는 표현이 너무 싼티 났나요? 돌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제를 통해서 관객을 만나고 그리고 이런 이제 교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관객분들이 조금 더 홍보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마 이 영화의 앞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살짝 얹히면서 오신 우리 감독님과 PD님으로부터 인사 말씀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듀서를 맡았던 김호경입니다. 더운 날씨에 토요일에 이렇게 와주시고 매진까지 시켜서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들 연출을 맡은 지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영 감독님은 요 앞에 전작도 제가 그때 관객들처럼 하셨던 그죠? 한 2, 3년 만에 요 영화를 근데 요 처음에 이제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특히 사상 관련해서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서 먼저 우리 PD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서 이야기해 주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방송 작가로 다큐멘터리 작가로 오래 있었고 특히 제가 현대사 다큐멘터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방송 작가로 있을 시절에는 4.3을 다큐멘터리로 해본 적은 없었어요. 단지 그 좌우 이념 대립이 심했던 해방 공간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에서 4.3 희생자 할머니 한 분이 후원자로 출연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상하게 4.3은 늘 마음에 남아 있었지만 제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해본 적은 없었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2021년도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기사에 지금 우리 그 영화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위령제 어느 분이 위령제에 가가지고 그 이제 스케치를 한 거를 기사를 썼는데 그 위령배 여자들 이름이 전부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누구의 처, 누구 누구의 모, 누구 누구의 여 이렇게 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4.3을 다루려면 여자들의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마침 평화재단에서 이런 기회를 공모를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재빨리 지원을 하면서 이 이야기는 여자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독이 여성 감독이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감독을 꼬셨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감독님 버전으로부터 이제 한번 설명을 듣고 이 과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여기 김호경 프로듀서님, 저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김호경 선생님을 아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제안을 하셔서 흔쾌히 하겠습니다 할 만한 분은 아니시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담당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2018년 제주 4.3 70주년 때 이 육지에서 음악인들이 모여가지고 제주 4.3을 추념하는 때에 제가 같이 관여를 해서 영상을 기록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도 인연인가 보다 연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그 4.3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있습니다. 요 근래 이제 작품이 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계속 사실 우리가 4.3을 뭐라고 부를 건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4.3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뭐 사실은 이렇게 장편 버전으로 이 여성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거를 제가 또 기억을 잡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증언들을 계속 기록을 남는 작업들이 계속 있기는 합니다. 그럼 특히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좀 구성적인 면에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 할머니 이제 네 분과 연구하시는 분 그리고 뭐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중간에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좀 다양한 시도들을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준비하셨던 것 같아서 그런 영화적인 구성이나 이런 어떤 이야기 얼개를 짜 나갔던 과정에 대한
어떤 소개를 어떻게 또 회복을 하시고 의견을 주고 받으셨는지도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간단히 말씀을 먼저 드리면 그 제주도에서 이제 4.3을 연구하신 분들을 처음 찾아뵙고 그랬을 때 약간 부정적인 그런 시선도 받았어요. 왜 요즘은 그 여성이지 다? 왜 다 여성 이야기만 하는 거야? 죽은 건 다 남자들이 더 많이 죽었어. 그리고 여성의 피해라고는 하지만 그거 다 남성들이 똑같이 당한 건데 왜 여성들만 부각시키냐 이런 시선을 받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그래서 실제로 그럼 여성서사, 4.3을 여성서사로 만들 때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사실 국가의 인권유린 중에서도 성폭력이었어요. 그래서 성폭력 위주로 뭔가를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저는 초반에 이제 압박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증언자를 정말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증언을 해주실 분들을 찾을 수도 없었고 또 찾는다 한들 카메라 앞에서 모실 수도 없었고 왜냐하면 그분들의 가족을 저희가 책임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자녀분들이 거절을 하셨거든요. 거부를 하시고 그래서 일단 여성의 서사를 좀 더 넓혀보자. 그 성폭력 외에 여성들이 겪은 4.3은 4.3 이후 1954년 한라산 금정령이 풀린 이후까지도 계속 지속돼서 평생을 4.3 속에서 살았던 거 아닐까.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노동의 역사, 마을에 제공했던 그런 공동체의 주역 이런 것까지 다 아울러서 어떤 커다란 그림으로 여성서사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이제 큰 그림을 이제 그리고 선생님하고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네, 구성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작품의 가장 큰 난점은 지금 이제 감독이 얘기하셨지만 저희들이 이제 여성의 문제를 다룰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성폭력 문제인데 증언자를 확보할 수 없이 어떻게 다큐멘터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큐멘터리는 사실을 다루는 장르인데 그런데 마침 정말 저는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지 감독하고 저희 그 변종석 촬영 감독이 그 취재를 이제 할머 출연자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 여러 할머니들 중에서 여러 할머니들을 만나고 다녔어요. 그런데 저 장면은 취재할 당시에 찍힌 거예요. 그 김원순 할머니 이빨 잠깐 마주치면서 하는 그분 잘 모르고 그냥 처음 가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저히 증언자가 없어서 이 작품 못하겠다고 감독은 심지어 막 그랬었어요. 못하겠다고 하는 와중인데 저 할머니를 이제 찍어온 걸 제가 딱 보고 실제 증언자가 없어도 되겠다. 나는 이 할머니를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택한 구성의 방식은 좀 독특한 방식인데 저는 이제 이걸 추론의 구조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말하는 좀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논리적 구조화를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실제 있는 사실을 논증하는 것이 아니고 추론을 하게 하는 것. 즉 관객으로 하여금 토산리에서 김원순 할머니가 어떤 일을 당했을까 하는 것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김원순 할머니 아드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우리 김원순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시키지 않겠다. 왜냐면 저분은 이야기를 뭔가 꺼내려고 하면은 그렇게 발작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말을 시키지 않고 그냥 옆에서 일상을 촬영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촬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추론의 형식이라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가장 큰 특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김은순 할머니가 그렇게 뭔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그 침묵으로 전달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관객들이 다 충분히 미루어서 그 짐작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효과들을 충분히 어떤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지점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주었다라는 지점도 좀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증언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구술력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언어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실제 이제 영화적으로 어떻게 시각화되고 구체화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또 그런 것들도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 이제 숲을 비추는 어떤 그런 뒤에서 약간 이렇게 배경 사운드처럼 나오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어떤 그런 자연 풍광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나오는 목소리들을 시각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시각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어떤 시각적인 표현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도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말씀하셨는데 좀 이게 4.3이 진짜 자료가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저 이렇게 자료가 없는 역사적 사건은 처음 접해봤거든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영상이라고는 미군들이 연출을 해서 찍었다고 추측되는 오라리 방어 사건뿐이 없는데 그 사건 영상은 저희하고 걸맞는 게 아니고 또 남아있는 그 학살 사진들도 다 그 육지로 형무소에서 수감됐을 때 이제 예비검속으로 인해서 다 처형됐었던 그러니까 육지로 수감됐었던 제주도인의 처형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제주도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을 사진이든 영상으로 남겨놓은 자료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고민을 많이 했고 크게 두 가지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제주도의 자연을 10분 이용하자. 그 당시에 느꼈었던 할머니들의 공포, 어떤 외로움, 고단함 이런 것들을 자연 속, 자연 풍경, 그게 바다가 됐든 그 눈보라가 치는 숲풀이 됐든 이런 자연 풍경을 통해서 이 10분 살리도록 한번 해보자. 예, 그래서 실제로 그 김은영 씨가 묻혀져 있는 그 묘도 저희가 3번을 갔어요. 어떤 철이나 분위기에 맞춰서 찍으려고 3번을 갔고 그래서 그런 자연 풍경에 굉장히 많이 이제 노력을 기울였고요. 애니메이션 선생님. 애니메이션은 사실은 저는 뭔가 이게 과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림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뭔가 처음부터 애니메이션 써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애니메이션 저는 약화풍의 그 웹툰식의 애니메이션은 정말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캐테 콜비츠의 그 드로잉 같은 목탄 드로잉 같은 분위기 이걸 처음부터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비극적이니만큼 그리고 이제 이게 완전히 상황을 설명하는 어떤 그런 그림이 아니고 할머니들이 미처 말을 다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감정들, 정서들이 그림에서 좀 드러났으면 애니메이션에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 우리 그런 걸 할 수 있는 애니메이터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 목탄으로 한 드로잉을 애니메이션하는 이런 분이 거의 없어가지고 정말 어렵게 황성숙 작가님 마침 고양시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제가 발견을 해서 다큐멘터리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데 제가 또 열심히 꼬셔가지고 처음이지만 한번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렸어요. 이거는 사실적으로 뭔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정서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약간 반주사형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려가지고 처음 해보는 작업이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정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 혹시 저희 뭐 질문 있으시거나 감상평도 괜찮고요. 그런 거 있으면 저희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든 작업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감상평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 표선리와 그 지우봉 일대의 할머니 분들의 이야기들을 담아냄으로써 공동체의 그런 기억들을 영화화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소중하게 잘 봤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중간에 그 김은순 할머니 인터뷰를 하실 때 뒤에 떠시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카메라의 존재만으로 자기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좀 가지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이런 걸 인터뷰를 제안하실 때도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분들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건 아닌지 그랬을 때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인터뷰를 제안을 하시게 된 결정을 한 이유와 그 후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김은순 할머니가 안 계셨다면 아마 이 영화는 존재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얘기하는데 그 섭외가 정말 지난한 과정이었거든요. 일단은 제주도에서
사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저 김은수 할머니의 존재를 알아요. 하지만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일단 저 아드님이 일단 접근 불가 이렇게 해서 만나지를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저 아드님을 먼저 찾아갔어요. 뭐 다큐멘터리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일단 처음부터 업무상으로 접근하면 그것도 저는 육지것이거든요. 맨날 육지것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육지것이 표준말 쓰면서 와가지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대본에 마음을 여시겠어요. 그래서 몇 번 찾아가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딱 아시죠? 왜 왔는지. 몇 번 그렇게 찾아가니까 이분도 사실 내가 예전에 하도 우리 어머니를 취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해봤다. 어머니, 이게 어머니가 입을 여셔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인데 남기지 않겠느냐 했더니 어머니가 말도 못 건너게 하고 한 7일 정도를 아프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저희가 계속 가니까 그래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해 놓을 테니까 일단 집 주소 가르쳐 주시면서 가봐라 하셔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촬영할 때는 항상 제주어 통역을 동반했어요. 제주어를 하면서 제주 여자들과 같이 똑같이 농사일도 하고 이렇게 수도분하게 그냥 마당에 탑하고 앉아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소재거리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통역과 항상 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의 마음을 처음에 이제 농사일 하면서 이렇게 열고 그렇지만 왜 왔는지는 아시겠죠. 근데 아까 이제 프로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반에 인터뷰를 하려고 할머니 저희 인터뷰 하시죠?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사삼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두 번째 찾아간 날 저희 그냥 옛날에 제주도가 어땠는지 듣고 싶다. 옛날에 어떻게 사셨냐, 전기도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서부터 이제 꺼내면서 자연스럽게 저희는 테스트 촬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테스트 촬영으로 생각을 했는데 할머니가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여기에 나온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희가 사상 기억나세요? 이렇게 시작 안 했습니다. 어머니 얘기, 옛날 어머니랑 뭐 다큐고 그랬던 얘기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다가 이빨을 떠시고 이렇게 막 너무 저희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시는 거 아닐까 할머니가 저희 다큐멘터리 때문에 건강상에 큰 어떤 해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철수를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동안에 저희가 몇 달 동안 접근 금지를 당했어요. 아드님한테 다시. 더 이상 우리 어머니 촬영 못한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아무 말도 안 하겠다. 저희가 옆에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겠다. 그냥 일상을 좀 담겠다. 근데 이제 이 아드님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지를 아시니까 그러면 조용히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일상만 며칠 이렇게 찍어주셔서 그렇게 담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된 게 이게 다고 그다음에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저는 한 가지 가장 크게 느낀 게 있다면 항상 인물을 선정할 때 말 잘하는 사람, 자기의 생각을 똑바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카메라를 드는 걸까? 이걸 생각할 때 말로써 글로써 할 수 있으면 굳이 카메라가 필요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어떤 표정, 저 할머니처럼 떨림 이런 거를 잡아내라고 카메라가 있는 거 아닐까. 예, 그래서 더 이상의 인터뷰는 아드님한테 허가받지 못했지만 충분히 할머니가 기억하고 있는 공포 이런 거를 멀리서 담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하나 정도만 더 받을 시간이 있습니다. 네, 저기 메인 뒤에 계시는. 안녕하세요. 일단 너무 잘 봤고요. 이런 좋은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또래 여성들 중에 제주 출신인 분들을 이 영화를 본 뒤에 어떻게 대해야 할까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신경이 쓰이는 건 아무래도 연출가님이 말씀하신 육지 것이라는 정체성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은 한 20, 30년 전부터 제주도는 한국에서 일종의 휴양지 같은 느낌으로 마케팅이 되어 왔고, 그리고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생활 방식이나 역사와는 별로 상관없는 방향으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에 그것과 비슷한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면서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서 가엾고 불쌍하고 안쓰러운 느낌이 드는 후티지를 어느 비율만큼 사용할까라는 고민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사실 삶에 그런 순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단체 같은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오기 위해서 복지 대상자들을 조금 더 안쓰러운 이미지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험하신 분들의 숫자가 너무 적고, 그리고 질문 네. 제대로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해요. 네, 그래서 질문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피해자성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기준이 있으신지, 어떤 식으로 생각하실지. 피해자성, 여기서 저희 사삼에서 다룬 어떤 성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의 피해자는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자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자성을 드러낸다 했을 때 일반인들한테 성폭력을 당하는 그런 여자들하고는 동등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 다큐에서 여성들을 피해자, 희생자로만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의 강인한 여성상 이런 거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살았지만 끝판왕이 제주 여성인 것 같았어요. 네. 취재하면서 할머니들 만나면서 살아온 얘기 들으면서 지금 사시는 거 보면서 강인한 여성의 끝판왕이 제주에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인한 여성을 그리고 싶었고, 지금 말씀하신 질문하신 그런 맥락하고는 저희가 어떤 좀 다른 차원에서 이 할머니들을 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다큐멘터리가 어쩌면 우리가 그 여성들의 어떤 피해를 밝히는 이런 다큐멘터리로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 여성들의 위치를 희생자로 자리매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주의 역사를 일궈온 주체의 하나로 여성이 분명히 존재했었다. 남성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공동체를 복원한 것은 모두 여성들의 힘이었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21년도에 한 일주일 제주도에 가서 도서관에 박혀서 그 자료조사를 했는데,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굉장히 강하게 인상을 받았던 게, 지금도 역시 영화에 나옵니다만 제주 여자들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저 돌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처음에는 밭담 헐어가지고 성담 쌓았다가 결국 그건 나중에 다시 남자들이 6.25 때 다 군대로 가고 난 다음에는 여자들이 다시 밭담으로 복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의 어떤 의도가 잘 이제 전달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거기 또 이 장면이 또 엔딩 장면으로 그죠?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말이라서 상영 시간이 되게 빡빡하게 짜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그런 마무리 인사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저희 그 코-프로듀서인 김선아 씨가 QR코드 잊지 말고 꼭 얘기하라고 이거 들어오실 때 받으셨죠? 이 QR코드가 그 관객상 투표랍니다. 이거 투표 꼭 해달라고 꼭 말하라고 얘기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넣을 줄 모르겠습니다. 노이즈로 얘기하라고 영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 다큐멘터리 만들면서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고마웠어요.
다큐라는 장르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담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고마운 다큐멘터리 많이 계속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좀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이어나가면